아니, 세상에나 이런 일도 있네요.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단순하다며 한국어를 조롱한 스페인 그녀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아닌 스페인에서 동아시아학 전공한 그녀가 한글의 기적적인 힘을 경험하며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스페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경험한 한글의 기적적인 힘이 무엇이길래 그녀의 사상과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세종대왕의 한글, 그 충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본 영상에는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감동적인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어 꼭 발사해주세요. 일본어는 체계적이며 복잡하고 정밀한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는데 한국어는 단순한 체계와 깊이가 부족하다며 분노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분노한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한국어에 분노까지 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있는 아우렐리아 벨레즈라고 합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제 이야기와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요. 일본어처럼 체계적이지 않던 한국어에 분노한 제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네요. 저는 동아시아학 전공자인데요.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한국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어는 체계적인 반면 한국어는 단순해서 깊이가 부족하여 화가 났었어요. 당연 체계적인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일본을 선택했죠. 솔직히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긴 해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전공이 언어이다 보니 제가 공부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등 복잡하고 정밀한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반면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단순한 체계를 사용해서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나 깊이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발음과 글자가 너무 이상하고 존댓말 체계나 복잡한 문법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시절 먼저 일본을 경험해보고 그 질서정연한 문화가 제게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하며 일본을 선택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일본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여러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일본의 엄격한 규율과 체계적인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 반대인 한국은 학문적 깊이가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과 멀리 보이는 도시들을 바라보며 저는 일본의 문화 경험이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은 너무 단순해서 감정 전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했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안내 방송은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들려왔으며 안내판도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어요. 직원분들께서도 격식을 갖춰 인사해 주셔서 정말 이곳은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의 도시 풍경을 감상했을 때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들과 깨끗한 건물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본은 정말 질서 있고 완벽하게 관리되는 곳이야 라고 감탄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일본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문화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는 근처 시장에 들렀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정해진 대본처럼 똑같은 말투로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의 질문에 항상 짧고 정중하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하는 건 분명 효율적이긴 한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런 세밀한 규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했어요. 또한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인상 깊었어요. 역 안의 표지판과 안내 방송은 매우 명확했고 기차와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운행되었어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일본은 정말 체계적인 나라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니까 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느꼈어요. 이처럼 저는 일본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의 체계적인 측면이 제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당시 저는 한국어의 단순함 때문에 감정이나 깊이가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 문화의 기대가 컸어요. 이 모든 경험들은 제게 큰 연구적인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또 다른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며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 믿어요. 이 모든 경험을 마주한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 선입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갈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 분주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여러 상인분들이 정해진 대본처럼 똑같은 말투로 인사를 하고 상품을 소개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반복되는 말투는 마치 기계적으로 암기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들렸어요. 고객이 어떤 상품에 대해 질문하면 상인분들은 언제나 짧고 정중한 답변만 하셨어요. 또 어떤 상점에서는 제가 영어로 말하니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시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두 손은 예의 바르게 고개 숙이며 저를 쫓아내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효율적이긴 한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고 제 노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본처럼 진행된다. 완벽하지만 따뜻함이 부족하다라고 적었어요. 시장 방문 후 저는 작은 노점에도 들렀어요. 노점 주인께서는 지나가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정중한 인사말을 반복하셨어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은 짧고 형식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여 자연스러운 대화나 친근한 소통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유명한 전통 스시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식당 내부는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테이블과 장식들이 아주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셰프의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셰프께서는 한 점 한 점 스시를 천천히 정확하게 준비하셨어요. 모든 요리는 계획대로 나오고 플레이팅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식당 내의 대화는 너무 형식적이어서 웨이터 분들은 정중한 말투로만 주문을 전달했고 고객과의 소통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셰프님에게 재료에 대해 질문드렸지만 그는 몇 마디 정중한 말만 하시고 바로 작업에 복귀하셨어요. 그의 솜씨에는 감탄했지만 대화가 너무 기계적이어서 이런 정밀함은 좋지만 좀 더 따뜻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호텔로 돌아갔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모든 안내 방송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들려왔고 표지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덕분에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친근한 대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지만 진짜 인간적인 소통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 번은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이 주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짧고 형식적인 대답만 하셨고 미소나 친근한 말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대화가 너무 기계적이라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이처럼 하루 동안 저는 일본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미리 정해진 대본처럼 진행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효율성과 질서는 뛰어났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감정이나 따뜻한 연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의 언어의 사용은 체계적이고 정확하지만 때때로 진짜 감정을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제 노트에 기록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일본의 체계 속 잃어버린 감정의 단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며? 그 해답은 다음 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저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일본에서 본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깔끔한 거리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친근한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과연 다른 문화에서는 언어가 좀 더 따뜻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겠어요. 이제 저는 일본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여정에서 어떤 따뜻한 소통을 체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저는 언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효율적이긴 했지만 그 엄격한 방식이 때때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로막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원에 앉아 벤치에 기대어 주변을 바라보던 중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진 말투가 사람들 사이에 진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인 아시아 언어별 정서와 소통 방식의 비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해주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따뜻한 인사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억했어요. 이웃이나 친구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만약 이런 따뜻한 소통이 다른 문화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더 가까워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일본에서 체험한 형식적이고 엄격한 소통 방식과 크게 대조되었어요. 시장, 노점, 스시 레스토랑에서 들은 모든 형식적인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고 저는 이렇게만 말하면 정말 인간적인 연결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각은 제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체험할 따뜻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나누게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일은 한국에서 진짜 따뜻한 소통을 경험해 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체계적인 소통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각과 기대감 속에서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따뜻한 소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실마리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연결시키는지 직접 체험하고 기록할 계획이에요. 일본에서의 엄격한 소통 방식을 겪은 후 드디어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은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나 깊이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따뜻한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없었어요. 공항에 내리자 밝고 따뜻한 인사와 환한 미소가 제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 따스함을 단순한 겉모습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안내 방송에서 들려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목소리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내 기대에 못 미칠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의 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한국 사람이시지만 젊은 시절 스페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스페인어에도 능숙하셨어요. 제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신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스페인어로 다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Cuando llegaste por primera vez, te sorprendiste mucho. 해석하자면 처음 오셨을 때 많이 놀라셨죠. 음식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시면 그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일본 상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스메마생 하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라는 듯 했는데 한국은 완전 반대였어요. 어떻게 아주머니께서 제가 스페인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 부정적 선입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사 중 고등어 요리를 먹으며 아주머니께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마다 반찬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바로 새 반찬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듯 느껴졌어요. 너무 과도한 친절이 빨리 먹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다가와 부담스럽고 어색한 기분을 주었어요. 식사 내내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웃음소리를 기대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따스함이 온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저는 한국은 역시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듯 기계적인 느낌만 남았어요. 식사 후 저는 근처 커피숍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어요. 커피숍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사람이 없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핸드폰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페인에서는 이런 값진 기기들이 쉽게 도난당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모습은 한국 사회의 신뢰와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저의 선입견에 의문을 던지겠어요. 이처럼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따뜻한 소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식당에서 아주머니의 스페인어 인사와 커피숍에서 목격한 사회적 신뢰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진정한 따뜻한 소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저는 과연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한 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제 선입견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직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지만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 마음과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제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제 마음을 채우게 되었어요. 따뜻한 소통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여정에서 한국의 따뜻한 소통 방식이 제 선입견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제 개인적 성찰과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점차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감정 전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경험한 수업과 대화 속에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제가 참여한 한국어 수업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교수님께서는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인사하시며 한글의 탄생 배경과 그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업적을 깊이 있게 다루며 그 덕분에 한국인들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고, 이런 혁신적인 문자가 있다니 한국어가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오르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수업 시간 내내 한글이 가진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민족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자긍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각 글자와 소리가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뜻을 이루는지를 배우면서 그 체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조에 매료되었고, 이는 제게 한국어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특한 언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심 풍경, 사람들의 분주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의 짧고 경쾌한 인사 소리들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글과 한국어 덕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국어의 단순함이 단순히 단순하다는 한계를 넘어 오히려 효율적이고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어요. 특히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위대한 업적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영감을 주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함께 저는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과 혁신적인 사고에 감탄했어요.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다니.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이처럼 한글은 단순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언어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수업과 여러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제 마음속에 깊은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는 세계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힘이 한국 문화와 국민 모두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저의 연구와 개인적 성찰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할 거예요. 한국어의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정서와 따뜻한 소통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제 마음에 큰 자극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글의 위대한 힘에 감동받은 이 순간,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나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단어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움직였고 효율성과 정확성이 매우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 엄격한 체계 속에서는 때때로 진심, 어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저는 일본어는 정밀하고 체계적이지만 너무 형식적이라 진짜 감정을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 노트에 적었어요. 맨 처음 제가 가진 선입견에 대해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학교 과정에서 만난 2명의 아시아 학생들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쪽은 일본인 학생이었고 다른 한쪽은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일본인 학생은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언제나 예 바르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말투에서 진심과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인 학생은 제가 듣기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 처음에는 한국 학생은 이기적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꽤 분노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저는 한국어는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나 깊이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오해가 제 한국어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들은 그 한국인 학생의 말투는 제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아마도 제가 잘못 듣고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편견은 그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언어 사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저는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 진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엄격함 때문에 때때로 진솔한 소통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언어가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어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연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 연구와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단어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우리 모두의 감정과 마음을 잇는 소중한 다리와 같아요. 그 다리가 따뜻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제 여정에서 배운 모든 깨달음은 앞으로 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각각의 언어 사용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저는 이제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 진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따뜻하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여정을 통해 제가 배운 언어의 힘과 소통의 중요성이 여러분께도 큰 영감을 주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소통의 다리를 놓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자기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성장을 이어가면 세상과의 연결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변화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 제작은 정말 큰 힘이 되어 꼭 발사해 주세요.